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I를 정지할 당시의 설정값들을 저장을 했다가 다시 VI를 시작을 할 때 그 마지막에 설정된 값을 다시 불러와서 설정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통 운영하시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가장 마지막에 컨디션을 다음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그대로 설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늘 시스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랩뷰에서 사용하는 대표 데이터 타입 세 가지인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각각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하나 만들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인디케이터 값을 입력 컨트롤 값으로 대체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VI가 정지가 됩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자, VI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서브 VI인 서브 로드라고 하는 VI를 통해서 입력으로 이 VI의 참조 번호를 인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 참조 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 서브 VI에서는 가장 최근에 그 VI를 정지할 때의 설정 값을 저장한 config 파일을 불러와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화일프 안에서는 보시면은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5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이 업데이트 물음표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 인디케이터들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데이트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원래 자기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계속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업데이트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이 불리언 값은 계속 반전시켜 줍니다. no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참 거짓을 계속 반전시켜 주겠고요. 다음으로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음과 같이 4개의 문자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파일 루프에 인가를 해주고 이 값을 이용을 해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하고 인덱스 값을 목 n 나머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4로 나누게 되면은 이 나머지 값은 0, 1, 2, 3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배열 인덱스 함수의 출력으로는 첫 번째로는 랩뷰, 두 번째로는 소문자 랩뷰, 세 번째로는 마스터, 네 번째로는 랩뷰 마스터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으로 나오겠고요. 자, 숫자형 2 같은 경우는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그대로 이 숫자형 컨트롤 2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동작을 하겠고요. 자,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화일 루프를 빠져나오면서 그때 이 서브 세이브라고 하는 그 서브 VI가 호출이 되고 여기에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 값을 config 파일에 저장을 해주고 동작을 정지하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스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부득이하게 실제 코딩은 하지 않겠고요. 코드 리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 값을 config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이제 데이터 로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2019년 3월 3일에 프로그램 컨트롤 값을 파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불러오는 동영상 강좌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코드 리뷰를 통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하나 복사를 해놨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선 메인 VI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VI를 4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 로드라고 하는 게 이 1호에서 살펴보았던 이 서브 VI가 되겠고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다시
서브 로드 데이터 로그.vi라고 하는 서브 vi를 호출하는 식으로 운영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저장할 때도 서브 세이브 vi가 있고, 이 서브 세이브 vi에서는 서브 세이브 데이터 로그.vi라고 하는 서브 vi를 호출해서 config 파일로 저장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 config.cfg라고 하는 파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걸 일단 삭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vi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config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서브 vi를 이제 한번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는 자, vi 참조 번호를 입력으로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 vi의 참조 번호를 입력받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포르프가 있는데 포르프 안에서 인보크 노드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보크 노드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보면은 자, 컨트롤 값의 설정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지금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도움말 보시는 것처럼 베리언트 지금 보면은 좀 사이즈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베리언트의 이름이 있는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의 값을 설정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타입의 값도 이 메소드에 연결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베리언트 row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서브 로드 데이터 로그.vi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config.cfg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메인 vi하고 같은 폴더 경로를 베이스 경로로 하고 그 경로에 config.cfg 파일을 자,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를 또 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커넥터 파일을 보시게 되면 입력으로는 파일 경로가 인가되고 출력으로는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보면은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1차원별 데이터고 이 배열의 원소는 자, 클러스터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클러스터의 원소는 네임하고 베리언트 데이터 이 두 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일 경로에 지금 보면은 파일 또는 폴더 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파일이 있는지 아니면 파일이 없는지를 판단해서 지금 보면은 파일 또는 폴더가 존재합니까? 이 값이 참이면은 파일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래피에서는 보면은 데이터 로그 열기 생성 대치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config.cfg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로그 열기 생성 대치에 보면은 데이터 레코드 타입에 내가 읽어오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자,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형태로 내가 데이터를 얻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파일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이패스 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는 지금 config.cfg 파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설정해줄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작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컨트롤 값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vi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처음 값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보면은 이 while loop 안에서는 이 업데이트 물음표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거짓인 경우는 원래 자기 인디케이터 값을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업데이트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는 위에는 이제 shift register, 초기화하지 않는 shift register 값을 이용을 해서 계속 반전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문자를 이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 해주는 값은 while loop의 입력으로 인가해주는 이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자,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로부터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겠고 인덱스 값을 0에서 3 사이의 값을 계속 일씩 증가하면서 원소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랩뷰, 소문자 랩뷰, 마스터, 랩뷰 마스터 값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숫자형 컨트롤 E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설정을 해주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그래서 500ms 주기로 폴링하면서 이 인디케이터 값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일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서브 세이브라고 하는 서브 VI가 호출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서브 VI 보시게 되면은, 자, VI 참조 번호를 인가받겠고요. 이 안에서도 보면은, 자, 인보크 노드 중에서 보면은, 자, 컨트롤 값에, 자, 모드 얻기라고 하는, 자,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도움말 보시면, 다음과 같이 1차원별 데이터 형태로 얻을 수 있는데, 클러스터 원소를 갖고 있는 형태로, 자,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컨트롤 값이 지금 여기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컨트롤 값이 거짓이면은 인디케이터 값을 취하는 거고요. 컨트롤 값이 참이면 컨트롤 값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값에 해당하는 설정 값을 자, 1차원별로 출력을 얻게 되겠고,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값을 자, 출력을 얻게 되겠는데, 이 두 개를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은 입력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도 1차원별 형태로 이 두 개의 배열이 연결되는 형태로 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원별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서브 데이터 로그.vi를 통해서 내가 지정한 폴더에 config.cfg 파일로 저장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를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데이터 로그 열기 생성 대체 함수와 그 다음에 데이터 로그 쓰기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자, 참고로 이런 파일 IO 같은 경우는 이 보기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파일 IO 카테고리가 있고요. 고급 파일 기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데이터 로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안에 이 관련된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로그 읽기 쓰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프론트 패널에 있는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의 설정 값들을 파일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자, 이 VI에 해당하는 인보크 노드 속성 중에서 자, 컨트롤 값 설정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 값을 다 업데이트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자, 닫겠고요. 자,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config.cfg 파일이 없기 때문에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그냥 디폴트 값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업데이트 물음표 값을 자, 참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숫자는 계속 일씩 증가하고요. 500ms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고, 자, 불리언 2는 참거짓을 깜빡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입력으로 인가한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거짓을 하시게 되면 그 순간의 값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문자열에는 자, 랩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분류는 거짓으로 하고 숫자는 뭐 5로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동일한 폴더에 config.cfg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텍스트 에디터에서 이 파일을 이제 열어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 표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다시 VI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을 불러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이 부분을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다 바꾸겠고요. 여기도 다 지우고 이것도 0으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VI를 정지할 때의 값으로 불러와서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제 코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코드 리뷰 형태로 진행을 했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블록 다이그램에 보면은 파일 IO 함수 중에서 고급 파일 기능에 이제 데이터 로그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로그 열기 생성 대치 및 그 다음에 데이터 로그 읽기 쓰기 함수를 사용을 해서 VI를 정지할 때의 컨트롤과 인디케이터 값들을 전부 자, 데이터 로그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VI를 시작을 할 때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읽은 데이터를 자, 인보크 노드 중에서 자, 컨트롤 값 설정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설정함으로 인해서 VI를 가장 마지막에 정지했을 때 값을 다시 불러와서 설정할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